60억에서 2배가 되는 120억까지 회사 자금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내면 세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 1억 5천씩 받으면 3억까지는 그래도 회사 주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요 1200만 원 이하인 분들보다 실수령액이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진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가 주목해야 할 2024년 개정 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재민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올해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올해 또 이제 개정을 기다리는, 한마디로 작년에 발표는 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점검 좀 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죠.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게 우선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네. 계속 빨리빨리 좀 바뀌었어요. 네. 작년에 한번 바뀌고 또 올해 또 뭐가 바뀐다고 바뀌었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2022년도까지는 네. 저희가 이제 증여특례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증여특례가 뭐 지금도 물론 존속은 하고 있고, 근데 기본공제가 5억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30억 한도 내에서 10%. 요걸 23년도에는 10년 이상 하셨으면 이제 300억. 300억까지. 네. 그리고 20년 이상 하셨다 400억. 30년 이상 하셨다 600억. 600억. 이렇게 한도도 올려줬고요. 요거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본금 공제 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대폭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22년도에 하신 대표님들도 전화 오셔서 다시 23년도에 한 번 더 해드리고 네, 소급 그 되니까. 해드리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요 한도도 10억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10% 한도가 30억이었는데 네. 작년에 이걸 60억까지 또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꽤나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네네. 올해 네. 이제 조금 더 좋게 해줬습니다. 일단 기본공제 자체는 10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10% 그 낮은 세율, 저율과세 해주는 부분을 네. 60억에서 2배가 되는 120억까지 오. 네, 확대해주겠다. 근데 지금은 130억까지도 네. 하면은 10억 공제해주고 네. 120억까지는 또 10% 하니까 한 그렇죠. 12억 정도에. 아주 좋아진 거죠. 그러면 연락 와서 우리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생길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일단 기본공제는 다 소진은 했지만 네, 한도가 60억에서 120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더 요청을 하시면 네. 당연히 뭐 평가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거의 10% 안에서 해결을 한다. 네, 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넘기시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맞아요. 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네. 이제 작년까지 중분류 네. 내에서 이제 업종 전환하는 거, 네. 요거까지 허용을 해줬다면 24년도부터는 대분류 내에서 해주겠다. 그럼 요게 뭐를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준으로 중분류 내에서 허용해줄게 그랬을 때는 네. 제조업이 있고요. 제조업 밑에 그렇죠. 식료 제조업이 있다. 그걸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내가 제분업이 있고 제빵업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네네.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분류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제빵업을 하다가 네. 그냥 음료 제조업. 그렇죠. 그래서 쌀음료만 제조할게 라고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산업이 지금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AI도 나오고 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거를 반영해서 대분류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작년에 대분류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좀 헷갈려 하는 게 많았어요. 중분류까지밖에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올해 올해 대분류까지. 맞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 또 되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올해 좀 실행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겠네요. 이게 이제 업종 전환이 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요즘 제가 만나보면 석고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석고. 네. 그럼 이제 비 올 때 많이 석고 가루를 많이 뿌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친환경 소재로 해서 하는데 네네. 요걸 하시지만 아드님께서는 여기다가 다른 걸 섞고 싶으신 거죠. 석고 좀 말고도 다른 제조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조업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진 상태죠. 연부연납은 그 전에까지는 네. 저희가 5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까지. 5년까지 해주고 네. 이제 끝났는데 뭐 물론 5년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5번 나눠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첫 해 한 번 내고 그 다음부터 5년간 내기 때문에 총 6번 나눠내는 거고요. 요거를 15년으로 쭉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네, 물론 이자는 나라에서 정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계획재정부령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고 매년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는 뭐 1.2%, 뭐 2.9%, 네. 2.8% 이렇게 움직이니까 올해도 3월 달을 봐야죠. 네. 하지만 금리는 저율 금리죠. 네. 그러면 이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필요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1세대 대표님들, 50년대생들, 60년대 초반 분들이 이제 거의 회사를 많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셔서 많이 키워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이 물려주는 시기와 지금 맞물려서 자녀분들한테 어느 자녀한테 내가 지금 가업승계를 해줄 것인가 라고 할 때 미리미리 확정을 해서 할 수 있죠.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는 회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러면 우리나라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 60억이 65억, 70억, 100억 이렇게 금방 가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면 결국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이제 과하게 부담이 될 텐데 그 전에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증여특례를 실행을 해서 저율과세로 해놓는다면 이걸로 픽스를 시킬 수 있죠. 그렇죠. 네, 내가 100억 뛸 때 넘기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요럴 때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디테일한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다 보면은 그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0% 과세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증여세 내는 부분이 많아지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이제 쭉쭉쭉 올라가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 부동산을 같이 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코스를 1호부터 10호까지 쓰고 있는데 1호부터 7호까지는 우리 회사 거고 8, 9, 10은 법인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건 사업무관자산 비율로 잡혀서 일반 증여세를 얻어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8, 9, 10을 팔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뭐 개인화를 시켜드리는 작업이나 또는 다른 업체에 뭐 실제로 매각을 해드린다든가 해가지고 사업무관자산 비율 낮추고 다시 법인에서 뭐 사도 이미 실행할 때의 그 기준 시점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이 쓰는 기법인데 아까 연부연납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6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1억 6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따님이 현금이 1억씩 있을 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이제 주식을 다 받았다 했을 때 회사에 자금이 있다면 배당 소득세 계산은 별개로 하고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께서 배당을 받아서 뭐 자녀분한테 줘서 그러면 증여세도 얻어맞잖아요. 이걸로 뭘 한다? 그럼 세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증여특례를 해서 회사 자금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내면 세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특례에서 연부연납을 거의 해드리고 나면 5년간 배당을 같이 실행을 해드리죠. 그래서 회사 자금으로 잉여금도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죠. 개인이 그 세금을 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특례를 해서 지분을 높인 다음에 배당을 더 많이 받게 하고 그걸로 연부연납할 수 있는 증여세를 낼 수 있게 재원을 또 만들어드리죠. 그렇군요. 선순환이네요, 약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업 상속공제로 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게 가업 상속공제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 요건이 있거든요. 좀 까다롭죠. 제일 어려운 게 직원 수, 고용관리. 고용관리하는 거랑 급여 총 금액을 90% 이상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걸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원을 전부 뭐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 공장을 한다면 직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요건에 걸려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증여특례에는 이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증여특례로 해서 넘긴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회사 자산을 조만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가업용 자산도 5년간 못 팔거든요. 40%까지는. 그러면 40% 이상 내가 팔아야 한다면
증여특례를 실행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을 보니까 보통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보면 연세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보니까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이제 올해부터 네.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날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면 일반 증여를 하면 배우자까지는 6억 공제, 그죠.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물론 뭐 미성년자 2천만 원은 별도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도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산업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작다고 생각하지만 요번에 생긴 거는 혼인을 하거나 또는 출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1억을 추가로 줄 수 있다. 합산해서. 네. 그러면 5천만 원은 별개고요. 네. 5천만 원은 일반 증여로 가고 혼인이나 또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에 1억까지를 추가로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따님이나 아드님이 결혼을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자, 뭐 전세자금 마련해, 차 한 대 사, 그러면서 5천만 원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둘이 합쳐서 뭐 전세자금을, 요즘 전세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여하튼 혼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증여를 해줄 수 있고 그게 이 남편 쪽, 그 다음에 배우자 쪽이 그렇죠. 각각 1억 5천씩 받으면 3억까지는 그래도 자금 출처도 합법적으로 만들고 증여세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3억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3억 정도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출산 따로, 혼인 따로가 아니죠? 네, 합산입니다. 합산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느 거든 합쳐가지고 1억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증여한 거를 보통 기준으로 해주나요? 그 전후 2년입니다. 네, 혼인? 네, 혼인. 전후 2년. 맞습니다. 그래서 총 4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 출산은? 자녀 출산은 그냥 하고서 2년. 자녀 출산은 뭐 낳고 나서 2년. 네, 전에 건 아니고요. 네, 출생일로부터 2년. 출생일로부터. 네, 2년.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 회사 주식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현금을 꼭 주라는 게 없습니다. 용도,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모여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증여재산 종류가 네, 의미가 상관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네, 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1억 5천만 원어치 줄 수도 있는 거죠. 내 회사 주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러면 뭐 가업 승계할 때 사업무관 자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이걸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꼭 어디다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데나 써도 돼요? 네, 맞습니다. 혼인하고 상관없는? 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사용 메리트가. 메리트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혼인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애도 안 낳을 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혼인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하려고 건데 하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네, 그래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4대 보험, 특히나 네. 이제 저희가 맨날 절세를 할 때 대표님들이 소득을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 특히 건강보험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4대 보험 중에서도 이 건강보험 관련돼서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건강보험료가 그래도 매년 올랐었는데 네, 건강보험료 자체 그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았어요. 한 7.09% 유지를 해줬고요. 네. 저희가 건강보험료가 있고 건강보험료에 다시 붙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8이라서 네. 12.95로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구나. 네,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제 월급으로도 받지만 이제 그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네네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데 피부로 좀 와닿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많죠. 네. 저희가 이제 보수월액, 소득월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월액에 대해서 내는 건강보험료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소득월액에 네. 대해서 내는 그 보험료율 같은 게 한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네. 보통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그 보수월액 상한에 더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테니까요. 작년까지는 782만 2,560원. 이제 반반씩 부담을 했으니까 그렇죠. 782만 원을 반 50%씩 하면 391만 원 정도를 부담을 했는데요. 그렇죠. 2024년도에는 상한액이 네. 84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0만 원 또 오른 거네요. 어, 네, 올랐고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해 드리면
1억 1,96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은까지 오. 그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올라갔죠. 오.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건 장기요양료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포함이 안 장기요양료 12.95%를 한 번 더 내셔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법인 대표니까 소득 월액이 391만 1,000원 정도에서 네. 42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라고 조금 보시면 올랐다. 됩니다. 이제 상한액 같은 상한액을- 경우에 좀 네, 그래도 어느 상한액을 정도. 올려버리니까 이제 고소득자인 분들은 맞아요. 네, 뭐 한 100만 원씩 더 내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완화가 있습니다. 네, 요게 사적연금을 세금을 좀 완화를 시켜줬는데 네. 사적연금을 받으면 69세까지는요 5.5%를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네.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네. 80세 이후는 3.3 해가지고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요 세금 부담하는 게 1,2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렇게 해줬어요. 1,200만 원 이하. 전에는? 그럼, 네, 그 1,200만 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웃기죠. 네. 종합소득세 아. 네, 초과분에 대해서 종소세 과세랍니다. 합산 또는, 과세라는 거네. 네, 또는 내가 예를 들어 그걸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걸 계산해 보시면 맞아요. 희한하게 내가 연금이 좀 더 받았다. 네. 한 분들이 분리과세로 세금을 띄고 나면 요 1,200만 원 이하인 분들보다 실수령액이 작아집니다. 이상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요번에 좀 법 개정이 된 게 분리과세 되는 부분을 1,200만 원에서 네. 1,500만 원까지 300만 원 정도 상향시켜줬습니다. 이러면 그런 역전 현상은 잘 안 생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보니까 감액 배당하고 직무 발명 보상금의 이제 효과가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 작년까지는 그래도 네. 감액 배당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배당을 하면 맞아요. 네, 이게 자본준비금이기 때문에 물론 1.5배 넘는 것들에 맞아요.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맞아요. 이게 있었는데 네. 역시 세금은 당장 내가 알 때 하는 게 맞아요. 어떤 행위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네, 지금 어떻게 요거 바뀐 거는 감액 배당은 네.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아. 감액 배당 한도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에는 그냥 1.5배만 놓으면 받으면 됐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네.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처음에 자본금 납입한 1억이라면 1억까지만 감액 배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1억 초과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냥 액면가 감자랑 똑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방송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금이 제일 적다. 네, 뭐든지 상의하시고 뭐 하실 때는 지금 세금이 제일 적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낮아진다면 보통 그런 경우는 소급을 많이 해주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건 소급도 없이 그냥 바로 올해부터 실행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직무발병금은 또 확대도 됐고 제외된 대상 변경도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줬잖아요. 맞아요. 요 한도를 700으로 올려주겠다.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대상자에서 우리 이제 대표님과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자죠. 그래 결국은 네. 제외. 보통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그죠. 300일 때도 아쉬워하시면서 하셨다가 500이니까 좀 좋아졌네 그러셨는데 700으로 올라간 건 좋은데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그렇죠. 결국은 이걸 또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있었죠.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문제부터는 안 되죠. 직원들한테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직원들께 나가는 수당 중에 비과세 수당 중에 네. 출산 육아 수당이 있습니다. 아, 요거 출산 10만 육아. 원까지 비과세 해줬는데 예. 요거를 2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네, 상향시켰습니다. 그럼 요거 비과세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내는 세금이 거의 20% 되거든요. 네. 회사가 반, 직원이 반에서 10% 대충 내는데 네. 요거가 전부 직원도 요거 비과세. 대상이 되시는 직원분들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회사도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윈윈인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기장세무사님이나 또는 노무기장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다시 올해 1월 1일부터는 좀 정리해 달라. 네.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네, 자기 주식 할 때 2025년도부터는 증여한 다음에 1년 보유한 다음에 그렇죠.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증여 우린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것도 이제 무조건 1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증여하고 소각을 하던 예전에는 증여하고 양도를 하던 시점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두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살짝만 바꾸면 증여하고 뭐 3년, 증여하고 5년 맞아요.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꾸자고 마음만 먹는다면 거기다 문구 하나만 넣으면 끝날 거거든요. 그렇죠. 증여 후 5년 있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기는 순간 맞아요. 네, 절세할 수 있는 돈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까 미리 올해 어느 정도 상의를 하셔서 증여했다가 내가 뭐 내년에 소각을 하던 양도를 할지 모르지만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회사를 잘 운영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만큼 네. 또 중요한 게 이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님들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절세를 1억 원을 했습니다. 대표님 당기순이익이 얼마십니까? 물으면 보통 중소기업이 1억 내외입니다. 1억에서 뭐 2억 하신 분들도 네. 더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소규모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치 매출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네요. 네, 대표님께서 1년치 매출하는 거가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은 잘 숙지하셔서 네. 그리고 이제 혼자 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시기도 있고 그 절차도 있어야 되니까 네. 좀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네, 더 효율적인 그 절세 전략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